자, 그럼 1교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 하락으로 전환됐고 코스피 지수도 결국엔 또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수급적으로 좀 동일하게 이어갔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그리고 음봉 마감했습니다. 역시 강한 그런 출발을 좀 기대를 했지만 그 상승 출발 이후에 곧바로 꺾이는 흐름이었어요. 결국은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61선과 121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 않습니까? 61선이 오늘 드디어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1년 만이에요.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의 결과는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61선과 121선의 간격이 계속 좁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수가 곧바로 꺾인다고 하면은 또 결과가 바뀌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캔들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부분인데요. 결국은 코스피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을 때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해외 증시가 약했어요. 장중에 해외 증시의 흐름이 약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하락했고요. 미국 선물도 약한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강한 반등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역시 장중에는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막판에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에는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 때문에 지수가 약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대형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제약업종이 좋지 않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약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제약업종이 상승하는 날은 거의 예외 없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종이 크게 빠졌을 때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제약업종이 약하면서 대형주들도 덩달아서 약한 흐름, 그러면서 지수도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꼽으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선물의 흐름, 이 동일했다. 장중 그 분봉의 흐름이 동일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선물이나 코스피나 먼저 끌고 가면서 그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런 흐름이 많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거의 비슷했어요. 눈치 보기 장세가 뚜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기전자의 어떤 수급의 흐름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기전자의 수급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세가 꺾이는 흐름이고요. 물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하는 흐름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전체에 대한 수급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어떤 수급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는 흐름에서는 역시 코스닥이 가기는 좀 힘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의 결과를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술적으로는 고점의 징후가 좀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좀 강하게 가기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차트의 모습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역시 차트의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최근까지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흐름이 그런 모습이 좀 바뀌는 흐름 아닙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었었죠.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관 역시 그렇게 강하게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강하게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몇 종목 정도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한 흐름이었고요.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그 상승과 하락의 그 개수, 크기를 비교를 하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들의 낙폭이 조금 더 크면서 역시 지수가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약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었죠.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눈치 보기가 좀 극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해외 증시가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장중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더 강하게 조금 더 가준다면은 조금 더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시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조금 버티는 힘이 조금 더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 이런 모습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음봉 마감을 했죠.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뭐 만기지에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지라고 그러죠. 십자형의 캔들이 나오고 나서 조금 이제 음봉이 나오는 그래서 약간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꺾이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캔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않죠.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하고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에 붙이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하락 음봉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좀 약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죠. 분봉을 보시면은요. 자, 막판에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서 상승을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하락을 어느 정도 메워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막판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어떤 주가 관리, 그 지수 관리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내내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굉장히 심하게 출렁이었죠. 다른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출렁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을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선물도 똑같습니다. 시작에 급등하고 곧바로 급락한 후에 반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눈치 보기가 극심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자, 이런 흐름의 영향은 역시 중국 시장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하락했죠. 그동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강한 흐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좀 한국 시장이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히 해외 증시에서 한국 시장을 도와줄 만한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한 종목들,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강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업종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가 거의 보합권 정도에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건 다른 대형주들이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과 상승한 종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낙폭이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대형주가 굉장히 약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제약업종이 가장 중요하죠. 제약업종이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상위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상승과 하락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의 크기는 크지 않았는데 하락한 종목들은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LG전자라든지 카카오 뭐 이렇게 4% 넘게 상승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없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보시면은 자, 거의 파란색이죠.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100일까지 보더라도 좋지 못한 흐름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상승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었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에서 지수가 상승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매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건 개별주 쪽에 매수를 많이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개별주를 많이 매수하면서 어떤 그 흐름을 기대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특히 이 좀 매도 금액이 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가 여러모로 힘든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멈춘 상태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선물에서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13,000계약 장중에 13,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이후의 흐름은 역시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도 고점을 다시 뚫지 못하고 역시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혼자서 어떤 그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은 좀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에 연동해서 나올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의 흐름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그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물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를 볼 수밖에 없겠죠. 해외 증시가 어떤 나머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기 상승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1선이 120선을 돌파했죠.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지수가 버티거나 더 가면서 이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버텨주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최소한 단기 고점에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 이 정도로 오늘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봉추 선생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수요일자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현재 상태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역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시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오늘도 보셨을 겁니다. 급등 출발을 했지만 조정을 받았죠.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다시 최소한 약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라고 보고요.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지나친 어떤 큰 기대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급 자체가 변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지수의 상승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이죠. 변수라고 하면 역시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정말 그 급등하는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혹시 상승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